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내 시장 이야기 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지난주에 진짜 우리 시장 잘 갔잖아요. 네, 금요일 마무리하면서 코스피가 약간의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강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다 확인한 지수적인 상황이고 공매도 잔고가 좀 급증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되나 이런 뭐 뉴스들 계속 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3월 31일 이후에 그때 당시에는 4조 원에 좀 못 미치는 공매도였는데 네. 지금은 9조까지 급증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좀 나쁘지 않잖아요. 네. 괜찮다 보니까 추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증시 부양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정부 측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예정보다는 타격감도 좀 작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들의 쇼커버링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걸로 판단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또 그거를 우리가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보니 이와 관련돼서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부분들을 잘 좀 조율을 해서 우리가 종목 자체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업황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는 섹터와 종목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기회적인 요인으로 활용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 단으로 좀 봐보면은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2차 전지 쪽이 좀 많이 있었어요. 특히 1위를 차지했던 종목이 SKC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 여전히 좀 높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호텔 신라라든지 신성 ENG 이런 종목들이 코스피에는 좀 상위를 차지를 하고 있었고 재료전기 VT, 다날, 제주반도체, 에코프로, BM, 코스닥 쪽에서는 또 이런 종목들이 좀 공매도 비중이 좀 높은 종목들이었는데 당분간은 시장의 분위기와 그리고 각 섹터의 분위기를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셨을 때 공매도에 대한 급증에 대한 요인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단적인 예를 들었을 때도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약간은 다시 추세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좀 살아나고 있는데 반도체 쪽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좀 바뀌다 보니 이런 영향들도 있는데 물론 관세에 대한 우려는 아직 있어요. 반도체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매도 쪽에 이렇게 좀 잔고가 높았을 때는 쇼커버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말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나서 지금 공매도 잔고를 보면 한 130% 이제 늘었는데 네. 요게 단순히 주가가 좀 하락한 쪽에 베팅한 걸로 봐야 되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오르면 시총 자체가 이제 늘어나니까 네. 공매도 순보유 잔고도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런 쪽으로 봐야 될지. 근데 쇼커버링 얘기를 해주신 거는 만약에 예상과 달리 주가가 이제 상승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을 줄이고자 네.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데 요런 거를 좀 염두에 봐야 된다. 예상과 좀 다르게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렇다면 3,216까지 올랐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0.23% 하락을 하는 흐름 나왔는데 요게 이제 상승 피로감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렇게 또 하락폭이 크지도 않았고 추세는 계속해서 좀 이어간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인 저는 네. 추세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한 추세는. 네. 그렇지만 이제 중간중간 물론 조정 없이 가기는 힘들 건데 이제 조정이 과연 깊게 가느냐 아니면은 그렇게 깊지 않게 그대로 추세 자체를 좀 가져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정말 하루에도 한두 번씩은 정부 정책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정말요. 것 같아요. 이제는 상법 개정 쪽에서 또 세법 개정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배당소득세 관련돼서도 주말 동안 나온 걸 보니까 부동산은 제외하고 주식 쪽만 좀 집중을 한다. 그러니까 정부 자체가 지금 증시 부양 쪽으로 완전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오고 꺾이려고 하면은 또 부양책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씩 다시 한번 계속 던져줘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시장에서는 올려줄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이게 어디까지 가능할지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에 또 돌입을 하기 네. 때문에 실적이 미스가 나지 않는
않는 부분들이 좀 전제가 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화롭게 잘 가고는 있는 상태여서 물론 관세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로도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증시 자체는 저는 좀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요즘 시장을 보면 참 고민도 많이 되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런 종목들보다는 지금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좀 시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특히 자사주 비중이 높은,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갑자기 시장에서 주목도가 전혀 없었던 종목군들이 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던가 그러다 보니 이게 추격 매수를 하기에도 참 애매모호하고 원래 투자 성향과 맞지 않으신 분들은 그러다 보니 뭐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시장 자체를 끌고 가는 모습이면 오히려 투자하기 좀 용이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그런 모습들은 아닌 상태에서 지수가 3,200을 돌파하다 보니까 나만 약간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그리고 저조차도 증시 자체의 분위기가 어떤 주도 섹터가 확 끌고 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뭐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이 갑자기 치고 올라간다던가 그리고 그동안 손이 많이 가지 않았던 섹터들 뭐 지주사라든지 금융 쪽이라든지 이번엔 또 보험 종목들이 네. 지난주엔 또 시세가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좀 혼동이 오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하지만 지수 자체로 봤을 때는 3,200이 아닌 저는 좀 추가적인 상향 자체는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번 주에 미국에서 이제 CPI도 있고 좀 변동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추격 매수보다는 내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좀 내 턴이 올 때까지 살짝은 기다리면서 순환매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성향상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무겁게 갖고 가시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어떤 성향이시든지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한쪽으로는 산업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고 한쪽으로는 정책 관련된 걸 따라가지 않으면 좀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전략 중에 하나로 좀 넣어봐야 됩니까?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자사주 비중이 네네. 높은 종목들 아니면 뭐 AI라던가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붙은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을 하루에도 매일 보시면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뭐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쪽이긴 하지만 조정이 나올 때는 10%씩 거의 밀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추격으로 가다 보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 모멘텀이 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데이 트레이딩이라던가 계속 시장을 바라보면서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매일매일 주가에 너무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통해서 저는 매수를 하지 말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을 지금 매수하지 않는다는 건 더 소외 현상이 깊어질 수는 있기 때문에 매수는 하시되 그 종목과 섹터에 대해서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으시다고 한다면 일희일비보다는 분할 매수 통해서 좀 이제 정책이 단기적으로 확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ING에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호흡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눌림이 왔을 때 사시는 거 굉장히 추격 매수 많이 하세요. 이런 종목군들은. 근데 그러면 고점에서 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네. 때문에 그런 마인드셋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쪽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JP모건에서 코스피가 2년 내 5천 가능하다. 5천 특위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정부의 의지가 진짜 강하다라는 건 뭐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JP모건, 뭐 글로벌 IB 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뭔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시장을 보고 있구나라는 게 확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조건은 묻습니다. 거버넌스, 지배구조 개혁이 좀 탄력을 받을 시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버넌스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잘 진행이 될 시 2년 동안에 추가적으로 5,000포인트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아, 지금 3,200인데 근데 2년 안에 2년 5천이면 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네. 이번에 파마리서치에 분할 철회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일조를 했더라고요. 아. JP모건의 의견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막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전에 서둘러서 뭔가를 움직이려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 주주들의 반발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여야가 이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움직임 자체가 이걸 철회 쪽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는 지금 정부 쪽에서도 이런 개혁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것을 JP모건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보는 시선들이 확실히 있었고, 그리고 추경에 대한 이슈라던가, 그리고 추경 거기다가 지금 정부에 대한 정책 모멘텀, 이런 것들이 우리랑 보는 시선 좀 비슷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주제를 정책, 네. 던져주면서 시장을 끌어당기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JP모건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요. 다만 변동성은 JP모건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 아무래도 관세에 대해서 미국 증시를 본다 하더라도 예전보다는 상당히 진짜 관세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도 증시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체력을 좀 비축을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직은 다 해소가 되지 않았고, 또 작년 초반과 비교를 했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네. 그들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 언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수가 올랐는데 사실 외국인의 매수 네. 때문이라고는 좀 판단이 어려워요. 어렵다. 네. 저도 이 부분이 우리가 7월 달 초 그리고 6월 달까지만 해도 외국인의 수급이 잘 끌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증시를 보면 또 그거가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약간 하루하루 뭐 퐁당퐁당 네. 느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눈치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금을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자금이 결국에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 좀 해소가 되면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어야지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이고 JP모건 쪽에서는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되는 쪽, 그리고 시장이 외국인의 수급이 좀 더 강력하게 매수가 될 때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좀 안심하고 시장 자체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삼성전자는 이틀째 상승을 했고 62,000원대 회복하는 흐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장초반에 30만 원대 찍고 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금요일은 마무리가 됐는데 삼성전자 이제 지난주에 쇼크 수준의 실적 발표하고도 일단 6만 원 선은 좀 지켜내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투톱, 반도체 투톱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전히 SK 하이닉스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엔비디아도 굉장히 잘 가고 있으니까. 엔비디아, TSMC 네. 뭐 3구조로 세 그룹이 너무나도 HBM 시장을 휩쓸고 있는 상태여서 이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마이크론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지금 퀄테스트 통과를 이번에 또 앞두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독보적인 자리 자체는 쉽게 꺼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2027년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 90조 전망까지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HBM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와 그리고 AI 시장에 대한 이 급증,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한동안 거품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제기가 됐지만 지금 뭐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기업들이 실적으로 엔비디아가 일단 4조 달러 돌파를 했다는 것은 그렇죠. 네. 이거는 정말 어마무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제일 큰 파트너는 SK 하이닉스라서 저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좀 열어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 금요일 날 보면 마감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실적 발표를 보고 시장에서는
숫자로 봤을 때는 정말 충격적인 수치이긴 했지만 숫자로 봤을 때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파운드리 적자에 대한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HBM 관련돼서도 지금 엔비디아가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에 룸을 좀 남겨뒀다. 내년에 주문하는 데 있어서 지금 HBM 관련돼서 좀 룸을 남겨뒀다라는 건 그만큼 통과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뭐 어쨌든 브로드컴과 이런 쪽에 HBM3E에 대한 통과가 됐으니 지금 그쪽 관련돼서 기대 심리가 더 높아진 것 같고요. 구미에서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8조 투자 소식도 들려왔고 그리고 이번에 폴더블 폰 또 굉장히 세븐. 반응이 네. 좋았어요. 저도 봤는데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밀어 올려준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고비들이 계속 있을 것 같기는 네. 해요. 다만 지금 추세 자체로 봤을 때는 어쨌든 상방 쪽으로 좀 자리를 잡았다는 건 지금 62,000원이 아직 갈 길은 멀긴 멀지만 투자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좀 기다려 볼 만하지 않을까. 엔비디아 테스트가 됐었을 때 우상향이 좀 더 시원하게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금요일 날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실적 발표가 좀 통과되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랑 이제 연결이 좀 깊게 돼 있으니까 엔비디아가 젠슨 학생과 이제 중국 방문 앞두고 뭐 대통령도 만나고 그런 와중에 미국 의원들은 수출 제한 대상을 또 접촉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좀 경고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 부분에 따라서 약간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는 보이는데 네, 뉴스 7월 한번, 16일에 네. 베이징에서 기자회견 그러게요. 하더라고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쉽게 규제하기에는 또 규제를 너무 하다 보면 결국에는 중국을 또 키워주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밸런스가 맞춰질 것 같고 당장이 아니라 서서히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또 이슈로 살펴보도록 하겠고 2차 전지는 어떻습니까? 금요일엔 좀 올라줬잖아요. 사실 전일에 이제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 확대한다는 이슈가 있으면서 약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도 같은데 개별적으로 이 실적에 따라서도 또 움직이는 것 같고 기업들 좀 짚어주세요. 네, 사실 2차 전지는 계속 약간은 제가 부정적인 스탠스를 계속 가지고 갔었는데 최근에는 좀 그래도 살펴보자라고 약간 바뀌고 있어요. 네. 근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절대 강력한 매수 사인은 아니고요. 일단 추세 자체로도 아직까지는 좀 상방에 대한 제한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기술적으로는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중국 쪽에서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 가 또 나와주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BYD가 어음만 해도 70조가 넘고요.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좀 불안한 상황 속에서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야간 근무에 대한 철회 소식이라던 게 좀 나오다 보니 오히려 중국 쪽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리튬 가격이 계속 빠졌던 이유도 공급 과잉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조여지는 양상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탄산 리튬 가격이 거의 보합이긴 하지만 살짝 바닥권에선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탄산 리튬에 대한 가격 반등 시그널이 좀 명확하게 나오는지 중국발 공급 과잉 이슈가 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정부에서 제재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봐야 되고 또 지금 LFP 배터리 쪽으로 LNF라던가 지금 우리나라 쪽이 상당히 미국 쪽으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데 결국 ESS 시장을 좀 공략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가형 배터리 시장이 이제는 중국 쪽에서 워낙 이쪽으로 많이 풀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이쪽을 진입하지 않는 순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경쟁력도 많이 사그라들기 때문에 ESS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중저가형 배터리 시장을 공략을 하는 건 지금 채무라든지 약간은 그 재무적인 부담들이 있는 기업들도 그러니까요.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건 네. 그만큼 미국 시장에 대한 공략 속도가 붙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괜찮았죠? 네, 네. 세액공제 빼면 영업이익이 14억 정도 돼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도 또 약간은 못 미치다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정말 긴 시간 동안 계속 적자를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영업이익이 돌아섰다는 부분에 시장은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도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의 희망의 빛이 생기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신규 진입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항에 대한 돌파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쪽의 공급 가행을 좀 누그러뜨리는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약간은 저는 희망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차 전지는 무조건 안 돼보다는 이제는 좀 지켜볼 구간이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진짜 의견들이 굉장히 갈려요.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제 강세장에서 다음 순환 타자가 뭐지? 예를 네. 들면 이렇게 찾고 있을 때 2차 전지야. 2차 전지 쪽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고 이제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글쎄요. 네, 워낙에 고생을 오래 하신 맞아요. 네, 분들도 많고 해서 어쨌든 금요일에는 오르면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살펴볼 만한 이슈들 좀 짚어주셨고 다음 내용도 좀 볼게요. 중국 단체 관광 수혜 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도 지금 뭐 일정이 어떻게 나와 있는 거예요? 중국 단체 관광에 대해서 이제 무비자가 시행이 되는 그런 3분기. 네, 3분기 네. 때 무비자가 시행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파급력은 좀 클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지금 물론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강한 시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명동만 나가봐도 중국인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방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체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유입이 됐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익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지금 관세에 대한 이슈도 있다 보니까 관세 무풍지대랑 좀 맞물려서 시세가 더 가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실적이 이번에 좀 잘 나오는 기업들 한해서는 계속해서 좀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 어떤 분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저는 네. 화장품을 좀 제일 좋게 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 연관돼 있는 게 지금 뭐 호텔, 많죠. 카지노, 네. 화장품, 면세 뭐 다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네. 가장 좋게 보시는 건 화장품이다. 네, 왜냐면은 다른 쪽은 물론 방안에 대한 이슈 모멘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화장품은 이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런 활약들이 생각보다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특히 달바 글로벌 그리고 APR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대기업의 시총을 넘어섰어요. 지금 그렇다는 건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인디 브랜드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고 또 화장품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워낙 부담스럽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데이도 처음에는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잘 안 되나 보다 했는데 관세 영향 때문에 좀 기간을 길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작년과 비례했을 때 훨씬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서 K-뷰티 카테고리에서는 탑 10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5기업 넘게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이게 오프라인으로 확장되는 흐름은 미국은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앞으로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이런 활약이라던가 그리고 유럽 시장도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화장품 쪽으로 봤을 때 25%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유럽 시장에 지금 침투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관광, 호텔, 카지노 다 좋기는 좋지만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워낙 화장품 기업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투자 기회 쪽으로 찾으려면 화장품이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에는 APR과 달바 글로벌이 대장격으로 그러니까요. 계속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대장주의 흐름이 굳건하게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번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하단에 있는 종목군들도 충분히 우리가 투자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쪽도 분명히 매력적이지만 워낙 상장돼 있는 기업 수가 작다 보니 투자 기회를 찾는다라고 했을 땐 후발주의 성격으로 찾을 수 있는 쪽은 화장품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나오긴 네. 하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좀 긍정적이다. 마지막으로 엔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엔터 너무 좋게 보고는 그래요? 있는데 이번에 물론 방시혁 의장이 오너리스크 이야기가 네.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도 그렇고 엔터사들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해주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블랙핑크와 트와이스가 나옵니다. 근데 블랙핑크 지금 분위기는 좀 좋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지만 월드 투어는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JYP 엔터도 한동안 좀 주가가 부진하다가 실적 기대감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엔터주들도 지금 중국 분들이 무비자 시행되면 우리나라 콘서트를 찾는 비중도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전 긍정적으로 엔터주들은 여전히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엔터 얘기할 때 이제 우리 K-팝, 뭐 K 문화를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요즘에 캐대헌 엄청나더라고요. 물론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소니가 만든 네. 거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부분도 영향은 있겠죠. 전반적으로.
그 넷플릭스에서 정말 많은 그쵸. 사람들이 본다는 노래가 건 너무 좋아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저도 이거를 처음에는 이제 애니니까 어. 살짝 뭐 노래가 좋아도 얼마나 어. 좋을까 했는데 노래가 상당히 좋고요. K-팝에 대한 관심도가 더 올라갈 일단,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또 다음에 모셔서 국내 시장 얘기 자세하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